우리가 저기 얘기를 했듯이 항상 저기 스포츠 마케팅 요소, 그 마케팅 요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뭐로도 얘기를 다 끝났어요? 뽑기 마케팅을 해서 마케팅의 개념을 이해했죠.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이런 스포츠 마케팅의 요소가 이제 가격, 제품하고 가격하고 장소하고 프로모션이란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다고 내가 아마 그때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마케팅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의 아이디어나 마케팅적인 어떤 요소를 강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이 마케팅이 이게 고전적인 게 전통적인 네 가지 4P로 나누지만은 요소 중을 뭐 6P로 나오고 8P로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이론으로 4P를 얘기하는데 나머지 2P가 21세기 이거는 저 마케팅의 대가인 코틀러가 얘기한 거예요. 마케팅에서 우리가 아는 내부적인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서비스 판매하는 우리 내부적인 것도 요인이 네 가지 요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품을 말고 가격을 결정하고 프로모션하고 그다음 어떤 장소에서 파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마케팅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시장이요? 어떤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시장 장벽? 시장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 그거는 우리가 벌써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 시장이 유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 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설정하고 어떤 시장에서 프로모션을 판매한 이 네 가지 외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할 때 뭐 장애가 뭐예요? 수입 장벽. 예를 들어? 이제 글로벌 마켓이니까 국내에서 뭐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주를 줘서 생산해서 그 제품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다시 수출할 때 그 나라에 생산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제 잘 고려를 해서. 오케이. 지금 우리가 아이패드, 애플하고 삼성 싸움도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품 말고 아무리 프로모션하고 해도 법률적인 제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적과 제도적인 장치. 또 뭐가 있어요? 사례를 한번 들어봐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게 바로 폴리틱스입니다. 그게 정치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를거리 아무리 우리가 스포츠 용품인데 길거리에서 우리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걸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장을 내가 좋은 그게 내 시장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허가 없이 그 물건을 어느 때 아무 장소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장 같은 경우도 특히 스포츠는 뭐예요? 공공성이 많잖아요. 스포츠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스포츠 비즈니스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기장을 소유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인 야구를 한다 이게요. 사회인 야구에 관련된 내가 프로모션을 내가 제품 야구단을 구성하고 팀을 만들고 프로모션 경기 일정을 다 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경기장이죠. 경기장도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얼마에 공공 경기장을 얼마에 한다는 걸 누가 결정해요? 지방의회 조례로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이 전부 다 정치예요. 또 다른 정치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정치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정치는 뭐예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학과 없어? 정치학과? 정치가 뭐예요? 정치의 기본은 뭐예요? 몰라요? 돈만 벌 줄 알아요? 선거? 정치의 기본은 협상이에요.
타협입니다. 그게 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과 협상과 승복입니다. 그쵸?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는. 근데 타협도 안 하고 승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치가 망가지는 겁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 선진국이라는 거 결국 뭐냐면 타협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정치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스포츠 정치는 어디서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잠실운동장 땅을 바꾸고 싶으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어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요. 그럼 누가 돈을 들어줘요? 원래 누가 돼야 돼요? 서울시가 되는 겁니다. 그 서울시가 한 2억 원 되고 그 땅을 다 갈았어요. 지금 갈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 쓸 거예요. 그 땅을. 그 경기장을. 근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어요? 받아와야 돼요.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그렇죠.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번 대표적인 게 또 뭐예요? 퍼블릭 여론이에요. 협상. 우선 협상부터 끝나죠. 그래서 어떤 필요한 것을 법을 어기지 않은 한도 내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 스포츠에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잠실 운동장 주변에 교통공이 막혀요. 그럼 누가 그걸 컨트롤 해줘야 돼요? 지역 주민들의 불평을. 경찰과의 협상입니다. 경찰력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교통 권한을 원활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래픽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트래픽 매니지먼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가 벌어질 때 트래픽 매니지먼트는 지자체에 있는 경찰, 지자체 쪽과의 협력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방 통행을 한다든지 일방 통행화 시키든지 경기 당일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스포츠 자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스포츠 마케팅 행사를 학교에서 하려고 해도 학교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운동장을 하나 쓰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이 광의의 의미의 정치를 얘기한 게 우리가 협의의 의미의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가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성공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럼 여론은 뭐예요? 여론의 사례를 한번 들어봐요. 여론이 왜 스포츠 마케팅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면이 들어간 흙을 썼다는 걸 누가 알아냈어요? 시민단체에서 알아냈죠. 환경단체에서 알아냈다고요. 그 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럼으로써 경기장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바꾸죠. 네? 그걸 원래 이번 시즌 끝나고 한국 시리즈 끝나고 바꾸려고 했더니 여론이 뭐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관중들한테는 별 그게 없대요. 관중들한테는. 단지 3루에서 홈베이스에 들어오는 그 흙이 있죠. 그러니까 점수를 못 내면 끝도 없는 거야. 점수를 안 내면 그게 밟을 일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1루, 3루. 그러니까 요거만이라는 거야, 요거만. 그렇지만 그것이 선수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수들한테 피해를 끼치.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 치어리더가 있어요, 지금 치어리더들을. 좀 더 혁신적으로 러시아 무희들을 데려다가 치어리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우죠. 와우! 관중 많이 오겠죠? 근데 누가 반대해요? 여자는 누가 반대해요? 여성 운동가들이 반대하는 거야. 이게 무슨 선정적인 무슨 야구장이 왜 선정화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여론에서의 비판.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무슨 스캔들이 났을 때 연예인들 스캔들은요
연예인들 스캔들하고 운동선 스캔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연예인 스캔들은 숨으면 끝이에요. 도망가면. 부정하면 끝이에요. 숨고 부정하면. 스포츠 스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게임을 맨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혼자만의 연예인이나 일반적인 우리가 스타들의 그거는 혼자만 피해만 보면 돼요. 내가 혼자만. 그렇잖아요? 근데 스포츠 스타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 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무리 마케팅 아이디어가 있고 마케팅 프로모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론에 등을 업지 못하면은 여론에서 동조를 해주지 못하면 그 마케팅은 실패한다. 이거. 근데 여론을 가만히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소비자의 마음이야. 근데 소비자의 마음도 될 수 있고 난 소비자, 컨슈머하고 난 컨슈머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냥 뭐 한 번 야구장 안 온 사람도 성경 나오니까 이거 안 된다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은 이 침소봉대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그 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그걸 미리 고려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까지요 우리가 왜 스포츠가 여론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요? 스포츠 비즈니스 마케팅이 왜 여론이 중요해요? 스포츠는 뭐예요?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스포츠 비즈니스 자체가. 그 스포츠 국민들의 건강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활용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게 무슨 상관이야? 좋아요. 아니 뭐 술집에서 뭐 팔도 무슨 상관이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건 프라이빗 개별 비즈니스지만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센터 뭐예요? 건강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건강을 통한 비즈니스 아니에요. 건강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되면 안전에 대한, 세이프티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왜? 수영장에서 하나 죽으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국민들의 건강을 통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장에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차이쳐 죽으면 상관없지만. 이거 분명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스포츠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성, 그 다음에 세이프티, 공공성 세이프티,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맨십이에요. 스포츠맨십을 팔아먹는 겁니다. 스포츠 비즈니스는 또.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즈니스, 알코올 비즈니스, 담배,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제품, 스마트폰 비즈니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스포츠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는 뭐예요? 정신건강만이죠. 그렇잖아요. 엔터테인먼트는 정신건강만이에요. 우리의. 그렇지만 스포츠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다 하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해지는 어떤 규제나, 여기에 가해지는 어떤 다른 거에 비해서 강력한 제재 같은 거는, 그거는 국민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국민 스포츠 컨슈머, 스포츠 소비자를 위하기도 하지만, 넌 컨슈머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 기획서를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 때 이걸 필히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이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 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장 같이 스크린 골프 같은 거에서 가장 위험성이 많은 건 뭐예요? 스크린 골프장 안에서 술을 파는 겁니다. 진짜 지금
나는 스크린 골프장에 술 파는 데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스크린 골프 하는 업체들이 같이 거기에서 굉장히 제지하고 염려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거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요. 굉장히 큰 스크린 골프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그것이 스크린 골프도 결국은 스포츠 산업이란 말이에요. 스포츠 산업의 어떤 하나의 영역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우리가 인도어 스포츠로서 실내 스포츠로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강력한 제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서 이 네 가지에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게 결국에 마케팅 믹스를 하고 그러는데 네 가지를 우리가 네 가지를 4P하고 2P라고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마케팅 믹스 제품적인 측면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다양성, 품질, 디자인, 특성, 브랜드명, 포장, 크기, 서비스, 보증, 어떤 보증에 등 반환해주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포츠 서비스 쪽이나 아니면 스포츠 용품, 프로덕트 쪽, 제품 쪽도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격은 표시 가격과 할인하고 세금 공제 할인, 지불기간 시정 조건이 되고 장소나 유통에서는 경로하고 범위하고 구색하고 위치,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 광고, 인적 판매, PR, 다이렉트 마케팅인데 가끔 이 4P 중에 PR도 들어가고 그래요. 6P를 만들 때 이 PR도 넣고 PR을 따로 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people이라는 걸 또 대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고객의 가치, 커스터머의 가치란 말이에요. 고객의 가치가 제품이고 가격은 고객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고 장소는 얼마나 컨비니언스하냐, 편리하게 가냐,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 나타내는 것이냐. 그래서 프로모션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4P가 4P로와 같이 4C와 연결돼. Customer's value, cost to the customer, convenience and communication to customer. 이런 것들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해주는 프로덕트와 컨슈머 사이에서 소비자와 생산 사이에서 제품과 요거 연결될 수 있는 4P와 4C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제 홈페이지에 나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거 쓸 필요는 없어요. 그 가격 제청이나 이런 뭐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솔직히 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어떤 특질을 여러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하고 또 한계성이나 유니크니스라고 보면 한계성도 될 수 있지만 하나의 독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적으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혜택하고 특징하고 마케팅 지원 체계 같은 거 여러 가지 핵심 협회나 모두 이게 마케팅 지원 체계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 주변 확장 제품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소비자 기대 가치 만족이 우선돼야 된다. 우선 저 제품 전략을 만들 때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장 제품, 핵심 제품보다는 주변에 있는 확장 제품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제품의 속성하고 제품 효과, 제품의 이미지, 지원 체계 등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참고하셔보고 예를 들어 참여 스포츠 제품의 전략에 있어서는 서비스하고 프로그램하고 분위기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참여 스포츠 제품이 뭐예요? 우리가 정신, 신체 건강을 위한 것들이에요. 관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정신 건강을 위한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참여 스포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참여 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 핵심이 뭐예요? 주로 우리가 얘기한 참여 스포츠는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설? 또? 편리성, 접근성, 또? 안전, 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격. 오케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종업원. 누구?
코치, 또 치어리더가 어디 있는지. 프런트 여직원입니다. 프런트, 여직원이 아니라 프런트 안내원. 이 말이 맞죠? 프런트 안내원. 첫 프런트 안내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방송이 나가다 보면은 프런트 안내원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요새 백화점에서 인사해요? 9시 반 되면 문 열면 10시 반이가? 백화점 10시 반에 문 열지. 문 딱 열면 다 이렇게 인사하나? 예? 지금도 해요? 옛날엔 그 안내원들이 딱 서가지고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아까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을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안내원이 제일 중요하죠. 병원은? 의사. 왜? 당연하지. 당연하지. 의사 제일. 또. 간호사. 또. 예? 요새는 주차원이랍니다. 요새는 주차원이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무리 병원이 좋아, 의사가 좋아도 주차장이 안 좋으면 잘 안 간대. 이게 진짜랍니다. 절박하지 않는 한. 절박하지 않는 한. 내가 재밌는, 이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만화방은 뭐로 돈 벌어요? 만화가게는. 컵라면, 커피. 왜요? 만화 빌리지. 비디오방은? 커플 뭐? 커플방? 요새 비디오방 있어요? DVD방 있어요? 예? 보통 꼭대기 있죠. 안 그래요? 제일 싼데. 요새도 있어요? DVD방? 가본 사람? 요새? 왜 이래. 요새 아이패드 나온 바람에 DVD방이 다 망했어요. 거의. 안 그래?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했어? DVD방 뭐로 돈 벌어요? 자, 그렇죠. 병원은 뭐로 돈 벌어요? 그 다음에, 극장은? 극장은 팝콘 값이 얼마예요? 세트로 10,000원 둘이 가면? 그럼 극장료는, 입장료는 12,000원, 한 사람당? 많이 올랐더라고. 10,000원 넘던데? 그러니까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가면 그 하나 먹는 걸로 한 사람 분이 더 생겨요. 음료수 가져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거 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프로 스포츠 구장들이 미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못 가져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월드컵 때는 코카콜라만 들어가고 옷도 코카콜라 옷밖에 못 입고 들어가. 펩시콜라 옷을 못 입고 들어갑니다. 진짜요. 진짜. 그만큼 강화됐어요. 그래서 극장은 팝콘으로 돈을 벌어요. 그렇죠? 병원은 뭐로 돈 벌어요? 매점, 또 주차, 또 장례식장 정답입니다. 저 플러스 3점. 이따가 A2, 3 A2, 2A의 2열의 3번 이렇게 하면 3점 플러스 3점이 되는 겁니다. 왜요? 왜? 그게 아닙니다. 병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병원의 비전이 뭐예요? 치료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건데 돈을 어디서 벌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돈 법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의 이권이 굉장히 셉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이 제일 많이 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수익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장례식장입니다. 병원입니다. 산 사람 비즈니스가 아니라 죽은 사람 비즈니스를 합니다. 진짜요. 그럼 맥도날드는 뭐예요? 경영학과 애들은 알 텐데. 맥도날드 뭐로 돈 벌어요? 빅맥. 저러면 이제 인생 루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담이요. 그 사고의 발생에 전환을 합니다. 콜라. 슈가 비즈니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 프렌치 어? 롯데리아한테 팔아서 돈 거예요. 아 다시 맥도날드가 잘 되면 어. 장소를 어. 누구한테 팔아서 준 거예요. 저긴 플러스 1점. 하나, 둘, 3회, A의 3회 3번입니다. 2의 3, 3의 3에 아주 그냥 날리고 있어. 1점. 아, 맥도날드는 뭐로 돈 벌어? 비슷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미국 여행할 기회가 앞으로 생기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을 이제 대륙으로 횡단하는데 차 가지고 횡단하다 보면은 가끔, 아유, 내가 머물까 안 머물까, 한번 들릴까 말까 하는 도시가 있어요. 조그만 도시. 아주 그냥, 근데 거기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딱 내려가지고 전화 부스로 가세요. 전화 부스에 가가지고 옐로우 페이지. 응? 전화번호부를 보면은 거기에 맥도날드가 있나 없는 걸 보세요. 어? 맥도날드가 있는 도시면 머물렀다 갈 때. 맥도날드가 없어. 조그만 마을에.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 별로 대우 못 받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하나가 있을 때마다 맥도날드가 있는 데가 또 제일 번화가입니다. 조그만 마을 같은 데. 그래서 큰 도시 말고 조그만 마을에 지나가는데 맥도날드가 있다 그러면 맥도날드를 꼭 거기가 주변이 그 마을에서는 제일 번화가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다른 버거킹이나 있으면 안전한 도시. 여기 좀 들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거의 10,000명당 하나씩 있어요. 인구 10,000명. 인구 10,000명 미만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도날드는 그래서 뭐냐면 우선 그런 도시의 중심가에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우리는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체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거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맥도날드 너 집이 어디야? 울란바토르야? 울란바토르 맥도날드 많지? 진짜? 목공에 맥도날드 없어? 우리도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자가 어디서 파는 줄 알아요? 피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총각 때, 처녀 때 피자를 먹었으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응? 진짜요. 지금 울란바토르에 없다. 너 의아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맥도날드가 없어? 우리가 1988년에 맥도날드가 들어온 거 아세요? 서울 올림픽 직전에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미안한데 저는 대학 다닐 때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피자 파는 데 우리나라 2군데밖에 없어요. 명동에. 1980년대 초에. 그래서 피자핫도 1985년도인가 88년. 그러니까 88년이 우리나라의 올림픽을 하면서 세계를 개방하는 시간이에요. 타이네롤이 88년에 들어온 거 아세요? 타이네롤 88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우리 누가 그러더라. 국민소득 4,000불. 그때가 4,000불이 88년대 지금 2만 불이죠. 국민소득 8,000불, 4,000불 때 올림픽을 해가지고 그때 개방이 된 거예요.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일반적 수입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올림픽을 계기로. 그게 88년, 86년 그 계기는 나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맥도날드가 그때 들어왔어요. 여러분 태어날 해 맥도날드가 들어왔다고요. 영원히 피자같이 제가 이런 제주도 출신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제주도의 피자에 1990년도 이후 들어온 거 알아요? 95년도 이후에 피자헛이 제주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제주도에 서울 출장 오면 아빠 피자 사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피자 사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모르지만은 남녀가 결혼하려고 인사 가잖아요. 여자 집에. 그러면 피자헛을 들고 갔어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먹으면 돼.
그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 한마디로 저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건데, 지난번 우리 포럼에 온 사람 들어봐요. 지난 포럼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서울대 교수께서, 오정남 교수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뭐 해요? 하루 1,000원. 그럼 새끼 먹는다고 하루에 1불 도와주기 운동하죠. 그래, 안 그래? 무슨 뭐, 아프리카 뭐, 비전 뭐 이런 데서. 그럼 1불이 뭐냐면, 국민소득 300불이에요, 300불. 365불이 돼야 되죠. 국민소득 365불이면 1불이잖아. 우리가 언제 1불인 줄 알아? 언제 국민소득 365불인 줄 알아요? 400불인 줄 아세요? 1973년이에요. 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삼시세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볼 때. 400불, 국민소득 400, 1973년도. 근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나는 왜 지금 저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몽고가 국민소득 얼마나 돼요? 200만. 아, 국민소득이. 소득이 얼마나 돼요? GNP. 우리가 2만 불인데 거기 얼마 정도 돼? 한 4,000불? 1,000불? 그럼 모르죠? 중국. 손 들어보세요. 중국이 LA, 베이징 올림픽 때 4,000불이었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이. 엊그저께,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때가 4,000불이야. 그러니까 4,000불, 5,000불 때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때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굉장히 우리는 원래부터 잘 살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대단한 나라인 줄 알죠? 우리나라 스포츠,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스포츠 할 때, 우리는 지금 대구구장이 언제 진 거예요? 1945년도에 진 대구구장 지금 삼성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1965년 된 기아에서 광주에서 야구를 하고 있고, 1968년 진 대전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굉장히 망각을 잘해. 제가 그래서 이 스포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88 올림픽 때가 굉장히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선진국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된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피자 얘기가 나와. 진짜야. 피자, 뭐 맥도날드가 지금 없다는 게 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맥도날드 없는 데가 많았어. 서울에 몇 군데 없었어요. 여러분 맥도날드 언제부터 먹었어? 중학교? 나는 미국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맥도날드를. 피자를 미국 가서 처음 먹었어. 1986년에 미국 가가지고 피자 처음 먹어봤어. 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리가 지금 맥도날드가 무슨 어떤 부동산.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프로 스포츠는 뭐로 돈을 버냐, 이게. 여러분, 프로스는 뭐로 돈 벌어요? 광고? 뭐예요? 중개권. 진짜? 우리가 그래요? 아, 우리나라가 그러냐고. 근데 우리나라 병원이나 우리나라 다 그래요. 다른 건 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 뭐로 돈 벌어요? 입장료. 그런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얘기한 입장료, 중개권, 그 다음에 광고권. 이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돈을 벌어야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뭔지 모르겠죠. 답답하죠. 과연 프로스포츠 뭐로 돈 벌까? 왜?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게 과제예요, 그게. 뭐가 명확한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스포츠 쪽에서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참여 스포츠 쪽은 훨씬 나아요. 참여 스포츠 쪽은 훨씬 낫다고. 우리가 뭘 하는지는. 응? 그래서 뭐 제품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별화 수단이 나와요. 뭐 이미지 차격, 가격 차익이, 물리적 차익이, 서비스 차익, 이 제품의 차별화 전략이 매일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크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적인 거는, 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격은 뭐예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망하면 장사가 안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을 자릅니다. 구조조정을 먼저 합니다. 구조조정.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가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고객이 아까 가지고 있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코스트, 지불해야 될, 내 지불해야 될 어떤 가치, 그 가치와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가격을 그래서 올릴 때 조심해야 돼요. 올릴 때 한없이 올리면 내려갈 때 괜찮아요. 우리가 정유사, 기름값을 올릴 땐 무지하게 오르고 내릴 땐 찔끔찔끔 내린다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거는 하나의 그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봐야지. 왜 원유가 수입되는 줄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거다 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거예요. 근데 여론은 또 안 그래요. 여론은 또 용납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 가격 결정할 때 있어야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고, 소비자 요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크게 알 필요는 없어. 내적 요인은 마케팅 목표, 시장의 점유율, 믹스 전략,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외적 요인 경쟁사, 사회적 환경, 심리적 요인, 소비자 요인은 심리적 가격, 준거 가격, 근거 가격은 시민들이 이 정도면 내가 가겠다. 무슨 말이야? 이 정도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야구장 플레이오프 경기 2만 원, 그럼 가겠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의 틀에 있는 그런 가격들도 소비자 요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매 경험, 얼마 했는데, 그 다음에 정보, 할인 판매 빈도. 할인 판매 빈도는 낮게 만들어요. 준거 가격을. 소비자들이 마음을 먹는 가격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 스포츠는 대부분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인, 카드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준거 가격이 생겨요. 그러면 8,000원짜리가 6,000원. 근데 최근에 보니까 프로 야구가 이 1인당 객단가가 8,000원 수준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보통 12,000원. 그 대신 그 얘기는 뭐냐? 제품을 생각하는 준거 가격도 높아가고 소비자 심리적 가격도 높아진 거예요. 왜? 자리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리가 구하기 힘든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의 소비자들의 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12,000원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 그럼 15,000원짜리는 있어. 그럼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준거 가격은 내 15,000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 그게 바로 인기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축구? 생각해봐요. 축구 얼마야 요새? 얼마 축구? 10,000원? 10,000원. 축구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축구는 그 대신 왜냐? 경기장 시설이 좋아요. 만족도가 높아요. 딱 앉아서 보면은. 경기에 상관없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구장, 야구장 같은 데 10,000원 한단 말이에요. 10,000원 하면은 거기서 보는 거와 상암구장에서 10,000원짜리 축구 경기 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거 가격이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가격 요인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포츠가 하나의 계절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다른 건 1년 365일 할 수 있는 가격. 그래서 스크린 골프 같은 것들이 왜 좋냐? 이것이 실내 스포츠잖아요. 실내 스포츠 비즈니스 때문에 365일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는 뭐냐면 실내 사격장이 있어요. 실내 사격장. 지금은 실탄 사격장 가본 사람 있어요? 실탄 사격장. 목동에 지난번에 거기서 불나가지고 일본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게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큰 매력이랍니다. 일본 관광객들한테 총 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도. 우리는 군대가 질리게 총 쏘니까 총만 보면 우리가 질려버리잖아요. 진짜 질려서 못 쏴. 근데 이 권총은 쏠만해. 이 장교 출신들은 몰라도 나같이 사병 출신들은 권총 같은 거 쏠만해. 근데 그런 것들, 그냥 실내 사격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세이프티에 대한 규제가 무지하게 강해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실내 사격장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공기총.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축으로들고. 제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실내 야구장이 나왔다고. 스크린 야구장이 나왔어요. 누가?
근데 한 번도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스크린 야구장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안 받는 비즈니스로 가는 것이 굉장히 더 바람직하다. 이제 이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 실내 스포츠는 좀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저는 예상하기를 우리가 점점 더 실내 스포츠화 되지 않겠냐. 우리가 특히 참여 스포츠, 우리가 아는 공공 스포츠, 생활 스포츠가 실내화 되지 않겠느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디몰리션 맨에서 나오나? 이거 쓰고 나서 거기서 무슨 테니스도 치고 막 사이버 섹스도 하고 그게 디몰리션 맨이에요? 맞나? 5, 6 센스인가? 데몰리션 맨 아니에요? 거기서 그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왜냐하면 바깥의 외부 환경이 이제 앞으로 날씨나 이런 거에 해가지고 솔직히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점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실내에서 그런 스포츠, 그런 면에서 이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앞을 보고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타이거 우즈랑 같이 골프 칠 수 있도록 하고, 사라포바랑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직접 이걸 끼고 저쪽에 이제 다이버로 나오면 같이 치고, 그러면 신체 운동도 되고, 정신적인 어떤 잽도 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헬스나 아니면 이런 실내 스포츠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건 결국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IT 기술. IT 기술과 연계된 그런 어떤 생활체육 시설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냐.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스크린 골프를 시작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스크린 야구도 나오고 이제 스크린 테니스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첫 번째 위가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첫 번째인데 그건 좀 지루하다라는 거. 좀 지루하죠. 그걸 계속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하루 종일 칠 수 있어요. 진짜 스포츠 활동을 하니까. 그거는. 진짜 골프장을 보고 골프를 치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가.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혼자 칠 수 있고 여럿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프가 혼자 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반 필드에는 혼자 못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미국은 나가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그러니까 걷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 올레길 같은 것도 사이버로 나올 것 같아요. 올레길이, 제주 올레길이 몇 킬로, 내가 몇 킬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냄새고 환경이고 완전히 똑같은, 딱 들어가다 보면 그걸 딱 느낄 수 있는, 난 그게 나올 것 같아. 분명히 나와요. 왜?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골프장이 지금 그게 GPS를 해가지고 다 직접 치면 그게 직접 필드를 치는 것처럼 느끼게 간다고요. 그래서 올레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오감을 갖다가 채워주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기 호흡이나 자연 환경에 맞는, 뭐야, 우리, 뭐라 그래? 이산화탄소야. 우리가 이제 배출하면은, 이게 환경적으로 그 안에서 정화되고.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나온다고 봐. 그거는. 그러니까 직접 가는 것도 그만큼 가는 건 비용이 더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시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하고 땀을 들고. 좋을 것 같아. 진짜 나옵니다. 개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분명히 있어, 그거를.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가격을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보면. 장소 유통은 결국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게, 지리적 위치하고 지점, 유통 경로 지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접근성. 그 다음에 매력성, 실용성. 매력성은 얼마나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들이 매력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용적으로 얼마나 편리성을 느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시설의 편리성이란 뭐냐. 우리가 스포츠가 특히 이제 관람은요. 관람 행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람 스포츠, 관람 행복권이라는 게 뭐냐. 편히 내가 좋아하는 데서 보면서
절대 그 스포츠 시설 내에서 모든 각도가 내가 다 보여야 돼.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게 관람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아니더라도 비가 오면은 경기장 선수들만 맞도록. 유럽 같은 데는 그래요. 유럽은 축구장이 거의 위에만 뚫려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 뛰는 데만. 관중들은 전혀 거기에. 그래서 2020년 어디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뭐예요? 아니요. 도움 아니라 뭐예요?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에어컨. 응? 에어컨 시설을 단다는 거 아니야. 관중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월드컵을 언제 아마 12월 달에 할 거예요. 근데 12월 달은 춥습니다. 도하, 비 많이 오고. 제가 2006년 도하 아시안 경기대 한국 대표 선수단 임원으로 갔다 감기 걸려온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 거기서 추워서. 진짜요. 한 번도 감기 잘 안 걸렸는데 도하 사막 가가지고 감기 걸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12월 달에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날씨가 제일 좋을 때래요. 그게. 그래서 에어컨 설치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그때는. 여름에 한번 좀 에어컨 설치를 해야 돼요. 여름에. 아예 그냥 돔으로 져버리지. 그러면 나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용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매력성은 요새는 매력성이라는 게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좀 떨어져. 그게 얼마나 경기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냐, 얼마나 매력적이냐, 밖에서 볼 때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접근성하고 이 실용성이에요. 그거 할 때는 그래서 뭐 시설 배치, 주차, 접근, 지리적, 심리적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 접근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밤에 비 공연을 보러 갔거든요. 어저께 밤에 우리 동네니까. 끝날 때쯤 갔어. 그렇게 일찍 가서 한 30분밖에 안 보고 왔는데, 그게 이제 심리적 접근성이야. 그냥 그것도 보러 간 게 아니라 우연찮게 걸어가다가 이제 보았는데, 뭐 12,000명이 왔다는데 신문에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열성적으로 하는데, 이거 이동하면서 느끼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발걸음들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야구 다닐 때 보면은 중요 게임이 있잖아요. 그 관중들은 굉장히 애나 어른이나 굉장히 빨리 걸어요. 자기 자석 다 있는데. 그게 심리적 접근성입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빨리.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절대 야구장에 갈 때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야, 빨리 가자. 이러고 걸어갑니다. 모든 게, 스포츠 경기를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달라요. 집에 갈 때는 다 들리지만, 들어갈 때는 다 마음이 급한 마음에 들어가요. 그 흥분된 마음이, 기대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 접근성인 거예요. 뭐 주차장, 주차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구장을 갔다 왔는데, 진짜 놀랬던 게, 여러분 보일런지 모르는데,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경기장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사거리, 길이에요, 전부 다. 길. 왕복. 어? 우리 잠실구장을 잠실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잠실 어디서 돈을 받아요? 잠실구장 입구에 돈을 받죠. 이렇게 여기서 입구에 돈을 받고, 그러면 주차들이 쭉 쓰죠. 예? 그렇죠? 또 여기서 돈을 받아요. 잠실구장에.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신호 기다리고, 여기서 올림픽대교에서 우리 차들을 이렇게 다시 머물게서 여기가 막혀요. 막혀요. 그래서 야구를 할 때는 그 시간대는 여기를 피해야 돼. 근데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입장을 해요. 차가 입장을 해요. 차가 입장을 해요. 차가 입장을 해요. 차가 입장을 해요. 아니야. 차가 입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여기서 돈을 받아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다 못 가게 막아놔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 여기서 돈을 받아요. 에?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기다린 요 라인만큼 이 안에 라인을 만들어요. 이 길만큼 요 안에 라인을 만들어요. 그 돈을 여기 받고 주차를 여기부터 시켜야지. 그러면 이 주차하는 동안에 또 다른 차가 와요. 그 주차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경기 전에 이 길이 막힐 리가 없어요. 다 운동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해결을 해요. 물론 이렇게 간다고 지 맘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다 길이 있어요. 예? 안내가 있고 길이 있어요. 그 안에 길이 있어. 안에 안내가 있어요. 그 여기 또 주차시킵니다. 갈 때는 이리도 나가고요. 이리도 나가고요. 이리도 나가고요. 이리도 나가고 이리도 나가고 이리도 나가고. 여기는 못 나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갈 때는 사각으로 다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길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막힐 일이 없어요. 이게 트래픽 매니지먼트. 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해. 안에서 받아버려요, 돈을.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 길에서 기다리는 차들이 없어. 차가 없네.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여기부터 차가 막, 여기부터 이제 돈을 받는 기다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뭐 트래픽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심리적 접근성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안정적으로. 그 다음 주차시설 확보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큰 주차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차시설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신경을 안 써요. 어디로 가는지. 야구장 차 가지고 간 사람 있어요? 차 가지고 별로 없죠. 한 번은 빠져나가는데 1시간씩 걸려요. 빠져나가는데. 왜? 나가는 게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장소에 따라 장소가. 그러니까 프로모션은 여러 가지로 프로모션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비자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왜 소통을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와 소통은 뭐예요? 소비자가 이뻐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비자가 과연 나한테 지불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과연 나한테 이거를 이 스포츠 비즈니스, 이 스포츠 요걸 진짜 이 게임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거고, 그게 지불할 충분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돈만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거 뽑아내는 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PR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직접 다이렉트 마케팅도, 다이렉트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하고, 판매 촉진이 뭐예요? 여러 가지 프로모션하고, 뭐 테마 프로모션. 최근에 여러분, 제가 1991년도에 야구단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전경기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전 63경기였는데 63경기 전체를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군인의 날, 어린이날, 여성의 날,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뭐 500명, 500명씩, 1000명씩 전 경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굉장히 오는 관중들도 요새 그래서 고가보다 저가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홈쇼핑에서도 라면 같은 거 준다고 그러면 그게 많이 팔려요. 어저께 뭐예요? 연금 복권을 갖다가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연금 백화점에서. 프로모션 연금 복권 하나 해주면. 근데 그건 사행성 조정 아닌가? 응? 사행성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연금 복권을 프로모션으로 주면? 근데 주유소에서 가끔 그것도 줘요, 주유소. 주유소에서도 이번 주 거 그 하나씩 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거 발표할 거 하나씩 주고, 그거 줄 거. 그런 식으로 좀 단가가 저렴한 단가로 가는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야구장에 축구장이든 관중이 안 올 때는 저가로 많이 뿌리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용품 프로모션이나 이런 프로모션에 대해서 관심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없는 줄 알았어. 그게 별로. 누가 그거 프로모션 한다고 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저의 생각은 단가를 낮추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스포츠에서는. 특히 그게 한번 이게 연결고리,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스포츠 소비자가 왜 그 브랜드와 네트워크 하는 경우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직접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와가지고 경기를 보면서 아주 단가가 작지만 그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큰 거 뭐 자동차 경품, 무슨 뭐 아파트 경품보다는 실질적으로 왜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품이 훨씬, 아파트나 이 자동차 경품 뭐냐? 10,000원 살 때 해야 돼요. 그런 건. 꽉 찼을 때, 3만 관중이 꽉 찼을 때, 야구 축구장에서 4만 관중 꽉 찼을 때는 아파트 경품, 삼성 아파트 하나 걸어야 돼. 그럴 때는. 그런 빅 매치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아주 소품 다량으로 주는 게 프로모션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실질적으로. 뭐 인적 판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적 판매는 제일 잘하는 게, 우리는 아직 프로스포츠 인적 판매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티켓 판매가 인적 판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 전략까지 이제 인적 판매까지 봐가지고 우리가 뭐 목표 시장 분석하고 사전 접근을 준비하고 소비자 접근과 판매 조건을 제시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인적 판매는, 그냥 우리가 인적 판매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일반 제품 중에서 화장품, 또 정수기, 이게 인적 판매 최고예요. 근데 아직은 스포츠는 이런 인적 판매에 대해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티켓을 인적 판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티켓, 시즌 티켓 같은 거. 근데 아직은, 근데 우리가 이 인적 판매는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스포츠 쪽에서는 좀 주로 더 확장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이 스포츠가 이제 앞으로 IT나 모바일 같은 거에서 굉장히 이제 모바일 같은 거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많아요. 소비자가 접근 방법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적 판매가, 왜냐면 인적 판매는 제일 단점이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스포츠 쪽에서는 그게 크게 작용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스포츠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1장하고 2장을 읽어보세요. 없는 사람은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책을 구입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도서관에는 몇 권 있을 거예요. 아시죠? 조별로만 구입하셔도 돼요. 제가 그걸 구입하라고 얘기를 못해.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내 책인데. 몇 회전까지만 다 사라고 그랬거든요. 교재다 그랬는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사는 사람은요, 저기 역자에 사인이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진짜. 너희들 내 사인 받아봤어? 응? 조교 선생님한테 싸면 몇 프로 싸게 해주더라?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인가 사요. 단체로 살 사람은 조별로 얘기하세요. 싼가요? 싸지. 책방에 사는 것보다. 책방에 없을 때 몰라. 저거를 그냥, 야, 카드 받아. 야, 카드 받아라. 하여튼 뭐 다음 시간에 그 스포츠 마케팅 1, 2장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뭘 해야 돼요? 각각의 아이디어를 내일 결정하는 날입니다. 알았어요? 내일 결정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 내일 세팅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스포츠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획서 만드는 겁니다. 그 책의 기본은. 그래서 오래돼도 사도 돼. 그 기획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